네, 안녕하세요. 직장인 경매 초보 락규입니다. 저는 오늘 제주도에 있는 승용차 경매를 보고 왔어요. 오늘 보시면 20건이 진행됐는데요. SM7 그리고 SM6 제네시스 그리고 K5 열대 이 두 건은 안 했고요. 그래서 SM7은 일단 넘겼어요. LPG 차기도 하고 렌터카다 보니까 시세 매매가 좀 맞지 않았어요. 마진이. 그래서 SM6 두 대와 제네시스 한 대, 그리고 K5 10대를 입찰에 응했는데요. 일단은 여기가 있는 위치가 공항 바로 옆에 자동차 보관소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갔다 왔는데, 네,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자동차를 보관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직접 가서 내외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가면서 동시에 여기 뒤쪽에 공항을 바라보면서 또 약간 뭐 이렇게 이착륙하는 거, 비행기 이렇게 구경하는 곳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가 이렇게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찾는, 네, 그런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갔다 온 곳은, 네, 여기 바로 자동차 보관소에서 자동차를 다 살펴봤고요. 음, 일단 오늘 봤던 물건, 특히 이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19명 들어왔어요. 네, 보이시죠? 저희는 1780을 썼는데, 네,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차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좋았어요. 상태 굉장히 좋았고, 이 부분만 조금 찍힌 거 빼고는 옵션이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뒤에 모니터도 있고요. 그리고 SM6 같은 경우도 내외부가 생각보다 굉장히 깔끔했다. 뭐 이런 스티커 같은 거 붙여져 있는 거 말고는 내부 외부가 굉장히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K5 같은 경우는 이 앞범퍼 아래쪽이 조금 까지거나 살짝 깨진 것도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상태가 굉장히 훌륭했습니다. 2018년식 2019년형. 네, 그래서 보통 많으면은 8명, 적게는 2명. 제가 8번 물건이었나? 이게 2명이 입찰했던 것 같아요. 7번. 네, 2명. 제가 2등 했습니다. 저희는 사실 저희라고 표현한 거는 제가 이제 지인과 같이 입찰에 참여했기 때문인데요. 이 물건을 저희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 10대 중에 한 5대만 받아보자. 또는 13대 중에 한 뭐 3, 4대만이라도 한번 받아보자. 그래서 1295만 원 중에 저는 사실 적게 썼어요. 1300만 원대 썼는데 이렇게 높은 금액이 낙찰될 줄 몰랐어요. 왜냐면 현재 판매 시세가 2019년식 2019년형 K5가 약 1700만 원의 판매 시세를 형성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감정가가, 네, 잘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거를 갖고 와서 이제 탁송을 해서 이제 매매하는 데까지 모든 취등록세 비용을 따졌을 때 1,500만 원이라는 돈은 남는 금액이 아니었어요. 물론 내가 중고차 매매 상이다라고 하면 1,500만 원의 낙찰을 받아서 1,800만 원에 이제 다른 중고차로 이제 매매를 했을 때는 굉장히 메리트 있는 금액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저희는 유통 마진이라는 거를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많이 쓰지 않았는데 이날은 정말 많은 분들이 왔었고 자동차에도 정말 많은 분들이 입찰에 참여했습니다. 물론 제주 사람이 아닌 이제 내륙 사람들이 많이 왔고요. 특히 이 물건 같은 경우는 19명 참여했을 정도로 굉장히 핫했어요. 결론은 13대 중에 한 대도 못 낙찰 받았다. 이 중에서, 네, 송땡땡 분, 이분이 거의 대부분의 차를 낙찰해 갔어요. SM6까지. 그래서 네, 이분도 송이죠. 그래서 이분이 거의 이날만, 오늘만 한 15대 정도는 가져간 것 같아요. 사실 그분 아니었으면 저희가 한 2대 정도, 2대 정도는 거의 최저가에 가까운 금액으로 저희가 낙찰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분은 뭐 모든 물건에 다 입찰에 응하더라고요. 그래서 자동차를 한번 해서 만약에 우리 계획대로 됐었으면은 한 대당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는 남겠다라고 계산이 끝났던 물건인데 아쉽게도 12건, 13건을 진행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도 낙찰받지 못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물건들을 볼 때 저는 부동산 위주로 봤는데 어, 자동차도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좋은 가격에 낙찰을 받는다면, 내가 탈 거면 실제 중고차보다도 굉장히 시세가 저렴하고, 내가 판다고 해도 2주 뒤에 매각 허가 결정이 나고 나서 바로 판매만 가능하다면, 제 생각에는 3주 안에 한 사이클을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3주에 만약에 내가 자동차 한 대, 예를 들어 이거를 한 1,400, 뭐 1,400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3주에 내가 이걸 바로 판매를 했을 때 100만 원이 남는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괜찮은 부업이죠. 네,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를 이렇게 한번 입찰에 응해봤는데, 사실 결과가 좋지 못해서 아쉬웠지만 겸사겸사 이렇게 제주도도 한번 가보고, 제주도 가는 차편이 저는 굉장히 저렴했어요. 뭐 일단은 가는 거 9,000원, 오는 거 4만 원, 이렇게 전 청주로 갔었거든요. 그래서 청주공항에서는 그 정도 교통비를 냈었고, 이때 하루 렌트료가 16,000원, 17,000원 정도 되는 K5를 빌려서 많이 다녔고요. 되게 재밌었던 거는, 우리가 낙찰됐더라면 낙찰금에서 여기에 보관료를 지불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보관비를 낼 필요는 없고, 한 가지 또 꿀팁은 여기 안에 키가 없다고 하더라도 키를 좀 복사해 놓는 경우가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차를 이제 이렇게 보관을 하기 위해서 배터리를 분리해 놓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낙찰을 받는다, 그리고 내가 잔금을 치렀다, 이 차를 가져갈 때 배터리 방전이나 키 같은 거, 이런 경우는 또는 이런 주차비, 뭐 보관료, 이런 것도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것도 하나 꿀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와서 차를 보고 갔는데, 네, 거의 뭐 진짜 많게는 19명이기도 하지만 여기도 8명, 9명, 이렇게 자동차에 많은 분들이 입찰에 응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래서 혹시 자동차 경매를 하신다라고 하시면 이런 부분도 좀 감안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자동차 경매도 하나의 꿀팁이다. 자동차 경매도 괜찮다. 괜찮은데 낙찰받기는 쉽지 않다. 생각보다 높은 금액을 쓰더라. 네, 그리고 제주도는 생각보다 관리가 잘 되어 있고, 낙찰받았을 때 추가 비용 들어가는 것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경매 낙찰가의 7%가 자동차 취등세예요. 요거는 제가 등록사업소에서 확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낙찰가의 7%는 네, 취등록세로 나간다. 요것도 생각해서 하셔서, 그리고 기본적인 수리 비용도 생각하셔서 네, 입찰에 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